예, 지난달 강한 반등을 보였던 주식시장이 10월 들어서 다시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10월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연말에 이정표가 좀 된다는 시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10월을 포함해서 4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슈 진단으로 시장 전망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주가가 이제 뻗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미국 경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미국 경제 지표가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다가 고용 지표는 좀 좋게 해석하고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지난주에 경제 지표가 무더기로 나왔죠. 예.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PMI, 경기 선행 지표에도 포함되는 기업들 구매자들한테 이제 설문을 돌려가지고 네. 응답을 받는 그런 그 설문 경제 지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생산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소프트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신빙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는 잘 맞아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수치보다는 좀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림 보시듯이 지금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PMI거든요. 제조업 PMI가 기준선이 50인데 지금 유럽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을 이제 완전히 지금 아래로 이제 뚫고 내려갔고요. 그러네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쪽에서 놀다가 47.8. 네. 네, 지난주에 나온 게 2달 연속 50을 이제 네. 깼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3%포인트가 밀리면서 기준선 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들어간 게 지금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PMI가 대체로 다 50을 깼습니다. 가장 경기가 좋은 미국만 지금 가장 늦게 뒤늦게 50을 이제 하향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 경기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서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움직이고요, 제조업보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서비스업 PMI는 지난주에 52.6, 3년 만에 50은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만 3년 만에 그 가장 최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앞서 보셨던 제조업 경기가 이제 조금 계속 약하니까 서비스업도 뒤늦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태에서 고용지표가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3만 6천 명, 그리고 이제 지난달 수치도 16만 명으로 다 상향 조정됐거든요. 실업률도 3.5%면은 이게 1979년 이후에 50년 내 최저치입니다.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완전 고용 상태를 시사하고 있고요. 다만 임금 상승률이 조금 주춤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고용의 질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체감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안 좋고 가장 좋았던 미국마저도 뒤늦게 밀리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변동성이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뒤늦게 조금 낮게 나타나는 고용 지표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평균 아직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미국 신규 일자리, 민간 일자리가 매달 한 15만 명 정도씩, 지난달에 13만 6천 명입니다만은 아무튼 13만 명에서 15만 명은 비교적 양호한 수치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감속되는 것은 맞지만 급격한 감속보다는 조금 둔화가 눈에 띄게 체감적으로 혹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조금 고약하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후에는 미국 경제도 역시
조금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그래도 정리를 뭐 할수 경기가 막 있습니다. 회복해서 바닥 짚고 좋아지는 국면이 아닌 것만은 맞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이 경기 사이클을 어떻게 볼지에 예.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해가 뜨는 시점은 아니다. 그렇죠. 네, 예. 해가 뭐 예. 조금 물론 뭐 저물어가는 시점이다. 지나고 봐서 이제 상당히 그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렇고 뭐 2년 지나서 저점 선언을 고점 선언을 했으니까요. 다만 정말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고 헷갈리는 것은 어쨌든 고용 지표를 보고 이제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쓰니까 이건 뭔가 하는 건데 큰 흐름상은 어쨌든 경기 흐름은 부진한 쪽에서 회복을 좀 기대하는 정도이고요. 다만 이제 그걸 메꾸는 게 통화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부진하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금리 더 내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10월에 금리를 더 내릴 쪽으로 아직까지 센스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10월에 뭐 인하할 확률이 지금 한 75% 정도 됩니다. 선물 예. 시장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최근에 한 85%를 뭐 살짝 넘었다가 확률적으로 네. 확률을 그야말로 그 지표도 뭐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변동성이 합니다. 크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파월 의장이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미국 경기 굉장히 좋다. 네. 하지만 이미 2번 내렸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준이 일단 11월 정도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결 범위나 딜의 규모 정도를 보면서 결국 이제 10월이나 11월, 12월에 인하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금리 정책은 2020년을 내다보고 이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2020년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야 추가 인하의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월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2월 정도에 한번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있다. 이미 2번 인하했는데 예. 연달아서 10월에 인하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년 경제를 굉장히 연준이 안 좋게 보는 그런 판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가 있다면 조금 아끼는 게 이제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연준이 이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본단, 경제를 안 좋게 본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예. 미중 간의 협상은 뭐 이제 정말 상수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미국은 또 이제 EU에 대해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겠다. 지난번에 WTO에 이제 결정에 힘입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또 다른 큰 골칫거리가 될까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추정컨대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유럽까지 건드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전장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 아마 그 지금 11월로 연장된 것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서 제가 볼 때는 내년 또 한 5월 정도로 유럽에 대한 고관세 이슈는 한 6개월 정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번에 딜이 있더라도 조금 빅딜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계속 내년에 들어가서도 상반기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유럽까지 확대하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했다는 공과를 얻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협상을 끝내고 나서 다시 뭐 이란을 건드리든 EU를 건드리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고 EU를 그쪽으로 전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간의 협상인데요. 또 이번 주에 있는 고위급 협상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는 또 좋습니다. 네. 예, 뭐 하루는 뭐 좋은 뉴스 나왔다가 하루는 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오락가락 합니다만은 좀 종합해서 볼 때는 좀 스몰 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류호 부총리도 중국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산업 정책, 그 다음에 보조금 개혁 문제, 중국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으로
중국은 역시 계속 그 날을 세우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딜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스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네. 또 약간 그 물리적으로 협상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기대했던 빅딜보다는 조금 부분적인 합의에서 다음 또 협상을 이어가는 정도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 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만만디잖아요. 네. 미국 측이 그런 협상 전략에 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또 어쨌든 듭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10월 분위기가 다시 좀 어두워졌는데 전망들, 전략들은 10월을 포함해서 또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제 4, 4분기인데 네. 사실 상반기보다는 전반적인 증시의 그 위험, 불확실성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나올 악재도 많이 나왔고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도 이제는 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승 동력이 이제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가 한 번 더 하락할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예. 질문하셨던 10월과 4, 4분기만큼은 조금 버텨주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네. 버텨주는 장세라고 한다면 새로운 악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새로운 호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 번씩 반영해 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매크로에 조금 맷집이 생긴 그런 증시로 조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종목 장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 불확실성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든지 간에 대체로 이제 실적 재료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서프라이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활발한 순환매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장세가 아니냐. 네. 다행스럽습니다. 뭐 10월이 어려운 변동성이 많았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제 지난해에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지수도 내려왔고요. 좀 위축된 상황인데 뭐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의 재료를 찾으려는 장이 나타날 걸로 해석을 하셨네요. 10월을 포함해서 남은 4분기 증시 이슈들과 전망들 이슈 진단으로 진행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